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까지 돌보는 건강 길잡이 튼튼백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젯밤에도 자식 걱정, 돈 걱정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이지는 않으셨나요? 뉴스를 보다가 답답한 소식에 속에서 천불이 나고 얄미운 사람 때문에 뒷목이 뻣뻣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입버릇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에고 속 썩으면 병나 화병 나면 큰일 나 하고요. 저도 젊었을 때는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기분 나쁜 거랑 몸 아픈 거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요즘 건강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 조상님들의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섭도록 정확한 과학적 사실이었는지 깨닫고 소름이 돋을 때가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단순히 기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 몸속에서 특히 우리 혈관을 공격하는 아주 강력한 독소를 만들어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마음고생을 할 때 느끼는 가슴 답답함, 뒷목의 뻐근함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혈관이 비명을 지르며 좁아지고 있다는 몸의 신호였던 겁니다. 오늘은 그 독소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입니다. 이름은 좀 어렵지만 이 녀석이 우리 혈압과 혈당을 올리고 빼기 힘든 뱃살까지 찌우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나는 음식도 조심하고 운동도 하는데 왜 혈압 조절이 안 될까? 하고 고민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에서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내 혈관을 살리는 길이라는 놀라운 비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코르티솔이라는 이름이 낯설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세요. 제가 아주 쉬운 옛날 이야기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숲속에서 살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저 앞에서 무서운 호랑이가 응 하고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기 살기로 싸우거나 아니면 번개처럼 빨리 도망가야겠죠? 바로 이 위급한 순간 우리 몸의 부신이라는 작은 공장에서 비상 신호를 받고 코르티솔이라는 물질을 뿜어냅니다. 이 코르티솔은 온몸의 비상벨을 울리는 역할을 해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를 하세요. 하고요. 그럼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팔다리 근육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간에 저장해 두었던 포도당을 혈액 속으로 마구 쏟아냅니다. 그리고 심장은 이 에너지가 담긴 피를 최대한 빨리 보내주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세게 그리고 빠르게 펌프질을 시작하죠. 혈관들은 혹시 모를 출혈에 대비하고 피를 중요한 근육에 집중시키기 위해 고무줄처럼 꽉 오그라듭니다. 어떠세요? 아주 짧은 순간에 엄청난 힘을 내기 위한 우리 몸의 놀라운 생존 전략이죠. 이처럼 코르티솔은 원래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아주 고마운 수호천사였습니다. 위험이 사라지면 코르티솔 수치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우리 몸은 평화를 되찾아야 합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눈앞에는 더 이상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뇌는 주차 시비로 인한 다툼, 자식의 성적표, 아파트 대출금 고지서, 심지어 층간 소음까지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협하는 호랑이로 인식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 몸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내 저 무서운 호랑이 앞에서 비상사태로 버티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수호천사였던 코르티솔이 이제는 밤낮 없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악마로 돌변해버린 거죠. 악마로 변해버린 코르티솔은 대체 우리 혈관에 무슨 짓을 저지를까요? 아주 교활한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첫 번째, 공격 혈압을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아까 호랑이를 만났을 때 혈압이 오른다고 말씀드렸죠?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몸이 계속해서 준전시 상태를 유지하게 만들어요. 혈관은 늘 긴장해서 수축해 있고 심장은 계속 과부하가 걸린 상태로 일하게 되죠. 혈압이 내려올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고혈압 약을 먹어서 억지로 혈관을 넓혀놔도 코르티솔이 옆에서 계속 꽉 조여 더 세게 뛰어 하고 명령을 내리니 약효가 제대로 듣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혈관 벽 자체가 딱딱하고 두꺼워져서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도 혈압이 높은 본태성, 고혈압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공격 혈당을 높여 혈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코르티솔은 위기 상황에 대비해
우리 몸의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필요하지도 않은데 계속해서 혈당을 높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배운 혈당 스파이크를 인위적으로 계속 만들어내는 것과 같아요. 혈액은 끈적끈적한 설탕물처럼 변하고 혈관 내벽에는 계속해서 상처와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 코르티솔은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는 인슐린 저항성까지 유발해서 우리를 당뇨병으로 가는 지름길로 이끌게 됩니다. 세 번째, 공격 빼기 힘든 독소 뱃살을 만듭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유독 빵이나 떡, 과자 같은 달고 기름진 음식이 당기지 않으시나요? 바로 코르티솔이 우리 뇌에 빨리 에너지를 비축해 하고 가짜 식욕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스트레스로 인해 섭취한 칼로리는 유독 복부, 특히 배 속 깊숙한 내장 지방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내장 지방은 단순한 살덩어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염증 물질을 뿜어내는 독소 공장입니다. 즉, 스트레스, 코르티솔 증가, 뱃살 내장 지방 증가, 염증 증가, 혈관 손상이라는 최악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신경 썼더니 살쪘다는 말이 정말 의학적으로 완벽한 사실이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이야기였죠. 아이고,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럼 그냥 이렇게 살다 병들어야 하나? 하고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악마로 변한 코르티솔을 다시 우리 편인 수호천사로 되돌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돈 안 드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그 비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아침 햇살 쬐기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15분, 딱 15분만 햇볕을 쬐어보세요. 아침 햇살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고 밤새 높아져 있던 코르티솔 수치를 뚝 떨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이제 아침이니 비상사태는 끝, 안심해도 좋아하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아침 햇살을 쬐면 우리 뇌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아주 고마운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이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평온함과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죠. 천연 신경 안정제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낮에 세로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져야 밤에는 잠을 잘 오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즉, 아침 햇살 15분이 그날 하루의 스트레스 관리와 그날 밤의 숙면까지 책임지는 셈입니다. 꼭 공원에 나가서 거창하게 운동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혹은 창문을 활짝 열고 따스한 햇살을 얼굴과 팔에 쬐면서 기지개를 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혹시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린 날에는 실망하지 마시고 실내 조명을 최대한 밝게 켜두시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니 꼭 실천해보세요. 오늘부터 아침에 눈 뜨면 스마트폰 대신 창문부터 활짝 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비법은 우리 귀를 활용하는 겁니다. 혹시 복잡한 시장이나 시끄러운 공사 현장 옆에만 있어도 나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려지고 스트레스를 받으신 경험 다들 있으시죠? 소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코르티솔을 분비하게 만드는 강력한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좋은 소리는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보약이 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전문가들은 특히 자연의 소리가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 지저귀는 새 소리, 부드러운 파도 소리 같은 것들이요. 이런 소리들은 우리 뇌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흥분했던 교감신경 대신 우리 몸을 편안하게 쉬게 하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같은 곳에 자연의 소리라고 검색만 해도 몇 시간짜리 좋은 영상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오후에 잠시 피곤할 때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10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이런 소리들을 들어보세요. 마치 숲속이나 바닷가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면서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걱정들이 잠시나마 멀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클래식 음악이나 잔잔한 연주곡을 듣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내가 좋아하는,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나만의 힐링 음악 목록을 만들어두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꺼내 듣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음악을 들을 때 가사에 집중하기보다는 악기의 선율이나 리듬에 귀를 기울이며 그냥 멍하니 흘려듣는 것이 뇌를 쉬게 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시끄러운 TV 뉴스 소리 대신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부드러운 소리들로 내 귀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돈 안 드는 최고의 마음 관리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법은 제가 요즘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방법인데요. 바로 작은 생명과 교감하기입니다. 꼭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저는 이 작은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작은 화분 하나를 사와서 매일 아침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고 혹시 마른 잎은 없는지 정성껏 돌봐주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앙상했던 가지에서 작은 새싹이 빼꼼히 고개를 내미는 것을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 혹시 느껴보셨나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돌보는 이 작은 생명이 나에게 보내는 고마운 응답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아주 따뜻해집니다. 식물을 돌보는 행위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줍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의 잎을 어루만지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오감을 자극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매일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성장과 희망이라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은 나 자신이 쓸모없고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갖게 해주죠.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허전한 마음이 드실 때 작은 허브 화분이나 다육이 화분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식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묵묵히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위로와 안정감을 줍니다. 초록색 자체가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 작은 초록 생명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그 어떤 명약보다 더 큰 위로와 치유를 선물해 줄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이야기 어떠셨나요? 속 끓이면 병된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진실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셨죠?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 딱 3가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세요. 첫째,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통해 우리 혈압과 혈당을 올리고 뱃살까지 찌워서 혈관을 직접 공격하는 소리 없는 독소입니다. 둘째, 이 무서운 독소를 청소하는 최고의 해독제는 바로 아침 햇살입니다. 매일 아침 15분 햇볕을 쬐는 습관은 그 어떤 보약보다 낫습니다. 셋째,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나만의 방법을 찾으세요.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도 좋고 저처럼 작은 화분을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내 혈관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해도 내 마음이 늘 전쟁터처럼 시끄럽고 불안하다면 우리 몸은 결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혈관 건강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스트레스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통해 스트레스라는 거친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나를 너무 닥달하지 마시고 그동안 애썼다고 괜찮다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튼튼한 10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